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 발끝은 11자, 손 들고 허리는 아치, 무릎은 발끝이 넘어가지 않게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가 일어나 주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스쿼트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리마인드 짐입니다. 헬스장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99%,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하고 있다는 그 운동, 다이어트, 힙업, 근력 증가, 벌크업, 자세 교정, 대사량 증가 등등등 정말 좋은 효과가 많은 운동인데요. 네, 그것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이 스쿼트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틀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다리는 어깨 넓이를 맞춰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어깨 넓이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를 모아서 하는 네로우 스쿼트, 다리를 많이 넓혀서 하는 와이드 스쿼트, 전부 다 스쿼트입니다. 운동하는 부위가 다를 뿐이에요. 어느 정도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살짝 더 좁게, 살짝 더 넓게, 크게 상관없이 자기가 편한 자세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발끝은 11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발을 모아서 하는 네로우 스쿼트, 네로우 스쿼트는 보통 11자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조금 앉았을 때 얘기고, 저희가 하려는 이 수평까지 앉아주는 일반적인 스쿼트를 할 때는 발끝이 바깥쪽을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11자를 유지하며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아주시면 이 허리 자세가 잘 유지가 안 될 거고, 이 골반 쪽에서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실 겁니다. 한번 골반의 모양새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 골반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장기나 이제 근육들이 다 붙어 있죠. 그런데 이 11자를 유지하면서 앉게 되면은 이 골반이나 이제 장기 그리고 근육들이 걸리게 되면서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수평이 될 때까지 앉으실 때, 또는 발을 넓게 하고 앉아주실 땐 발끝이 바깥쪽을 바라보게 하고 앉아주셔야 골반이 열리고 허리가 유지되면 힙이 떨어지게 되고 무릎 자세도 잡기 편하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무릎과 발끝 방향은 같게 해주셔야 돼요. 이 무릎과 발끝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주시면은 이 무릎 관절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발끝의 각도는 와이드냐 네로우냐 종류에 따라 다른데, 종류도 종류지만 자신의 유연성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일반 스쿼트는 10도에서 30도 사이, 자신의 유연성에 맞게 편안한 자세를 찾아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각도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발끝은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무릎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들기. 이거 정말 하지 마세요.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손을 들고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손으로 중심을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힙이 더 뒤로 빠지고 이 손이 올라오면서 이 승모근도 과하게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으로 중심을 잡다 보면 나중에 백 스쿼트를 하게 될 시 이 손이 없어지게 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 뒤로 넘어가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껏 스쿼트 기초 열심히 연습하고서 그 다음 단계인 중량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다시 연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을 가볍게 들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손으로 중심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은 손을 내리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손이 없으니 계속 뒤로 넘어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 무릎은 적당히 앞으로 나갔는지, 힙이 빠질 때 상체가 같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넘어지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번째, 허리는 아치. 이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허리는 원래부터 살짝 아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더 뒤로 젖히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복근에 힘을 주어 이 자세를 유지 후 앉았다 일어나시면 스쿼트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허리를 아치를 못 만드시는 분들, 앉을 때 허리가 둥글게 말리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트레이너들이 처음에 허리를 아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허리를 쓸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허리를 좀 쓸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딱 서 있는 자세에서 복근에 힘을 줘 허리를 유지 후 앉았다 일어나시면 되고, 이 허리가 둥글게 말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치 형태를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데, 이 연습 방법으로는 고양이 자세 또는 이 벽 스쿼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허리를 쓸 줄 알고 자세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딱 이제 자세를 유지한 후 복근에 힘을 주고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다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무릎은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때 엄청나게 나왔던 말이고 엄청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대퇴골의 길이가 다르고 신체 특성이 다릅니다. 이 똑같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겐 좋을 수도 있는 스쿼트예요. 무릎을 덜 굽히니까요. 하지만 스쿼트는 허벅지 전체가 쓰이긴 해도 앞쪽 대퇴 4두근이 주동근인데, 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하다 보면 체중이 뒤로 쏠리기도 하고 허리에 부담이 더 실리기도 하고 허벅지 앞쪽 대퇴 4두근에 이 부하가 덜 실리기도 합니다. 관절이 안 좋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릎은 발끝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인 분들이 나타나시는데, 어디까지나 막 넘어가지 말고 살짝만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애매하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옆에 보고 앉았을 때 정강이나 등이 수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6번째, 허벅지는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아주세요. 정답이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쿼트는 다중관절 운동으로서 여러 개의 관절을 쓰는 운동인데, 이 관절들의 가동 범위, 유연성이 나와야 동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이 굳어서 자세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똑같이 수평까지 앉게 되면은 허리가 말리게 되거나 힙이 과도하게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 부상이나 이 동작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평까지 앉기를 고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세가 유지되는 범위까지만 앉았다 일어나 주시는 걸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만 앉아주면서 연습하면 되나요? 물론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곳에 유연성을 늘려주셔야 하며 늘어나는 가동 범위에 따라 알맞게 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상은 방지하며 바른 자세로 스쿼트가 가능해집니다. 한번 스쿼트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리는 어깨 넓이에서 조금 더 넓어도 조금 더 좁아도 괜찮다. 자신이 편한 자세로 해주세요. 발끝은 바깥쪽을 향하게 돼 10에서 30도 사이 자신의 유연성에 맞춰서 해주시고, 손으로 중심 잡지 마시고, 허리는 복근에 힘주고 중립 유지, 무릎은 아프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넘어가도 괜찮고, 자기 유연성에 맞게 자세가 유지되는 범위까지만 앉았다가 일어나 주세요. 알아보니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목적 부위, 신체 특성, 유연성에 맞춘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스쿼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쿼트 정말 좋은 운동이니 꼭 해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보강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모두 스쿼트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